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관 4년째를 맞은 대구미술관이 대구 시민들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올해도 색다른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 장 샤오강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구 미술관에서는 9개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모두 30만 명이 다녀갔는데 2013년 48만 명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쿠사마 야요이 전에만 33만 명이 온 것을 감안하면 단순 수치를 떠나서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관람객 숫자를 보면 오히려 작년에 이제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시에 대한 선호도가 좀 다양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시회 소개를 담당하는 도슨트, 즉 전시 해설사의 활약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 2차례씩 1년 동안 658차례 활동했고 특히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일반 관람객들보다도 더 이렇게 감동받아서 가셔가지고요. 저는 그때는 더 한 2배, 3배 정도의 그 보람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고요. 올해는 모두 10개의 전시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시아 작가들을 소개했다면 올해는 독일과 영국 등 유럽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다음 달 시작되는 독일 작가의 조각 작품전은 개관 이후 처음으로 야외 광장에서 전시돼 색다른 묘미를 전하게 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 예정인데요. 여러 가지 이벤트와 가미를 해서 야외 광장이 버스킹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인성 미술상 시상식을 맡게 되고 대구 미술사 정립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에도 나서는 등 개관 4년차를 맞은 대구 미술관이 대구 미술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구제역 의심 증상을 보인 의성군과 안동농장의 돼지가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 확진 돼지를 매몰하고 추가로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있는지 관찰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 사이 영천과 안동, 의성 등 경북 3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사람이나 가축 및 사료 운반 차량 등에 따른 전파 여부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역학관계를 확인하지 못해 확산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새해 대구 경북의 굵직한 현안을 짚어보는 신년기획 순서입니다. 대구를 의료 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메디시티 대구 사업이 핵심 인프라 조성이 속도를 내면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신서혁신도시안 103만 제곱미터의 대구 경북 첨단의료 복합단지. 오는 2038년까지 4조 6천억 원이 투자된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메디시티 대구의 핵심을 이루는 곳입니다. 신약개발센터, 의료기기센터 등 정부 핵심 연구시설에서는 합성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들하고 그 공동연구개발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서 그 실질적인 성과물이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그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첨복 단지에는 현재 한국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3곳과 의료 관련 18개 기업이 입주하기로 해 분양률이 38%에 이르며 의료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첨복단지 조성과 함께 새해 초부터 의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합니다. 중국의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여행사와 연계 활동을 벌이고 현재 9개인 해외 의료 관광 홍보센터를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 13곳으로 확대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양한방 통합의료센터를 구축해 대구만의 특화된 의료관광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메디테일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고 또 오시는 외국 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통역 부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의료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내부적인 준비를 할 것이고요. 대구를 의료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메디시티 대구 사업이 핵심 인프라가 속속 조성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진 뉴스 모바일 엠벳. 오늘은 새해의 첫 해가 떠오르고 있는 동촌 유원지 해맞이 공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해돋이를 감상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주셨는데요. 이곳 외에도 엠벳에는 다양한 장소의 해돋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김보민님은 803 갓바위에서, 이혁도님은 803 동봉, 또 이재환님은 와룡산에서 해돋이 사진을 담으셨고요. 경산의 남매진, 강원도 삼척, 그리고 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는 울산 간절곶 등 곳곳에서 붉게 떠오르는 희망찬 첫 해의 모습을 올려주셨습니다. 힘차게 떠오른 을미년 첫 해와 같이 시청자 여러분 모두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2015년이 되길 엠벤이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게 뭔지 다들 아시죠? 바로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셀카봉인데요. 한 경제지에서 2014년 히트 상품으로 30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 이 셀카봉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셀카봉이 세대를 아우르며 유행하면서 그동안 가족 사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는 사진 속에서도 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또 어떤 것들이 2014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을까요? 합리적인 구매를 위한 국내 소비자들의 새로운 시도인 해외 직구, 또 품귀 현상까지 겪고 있는 유명 감자칩, 지난해 여름 빙설 돌풍을 일으킨 빙설 카페와 이순신을 다시 조명한 영화 명량까지 2015년 올 한 해는 달라지는 정책 탓에 금연용품, 쓰레기 처리기, 여행 상품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이 히트를 칠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2015년 올해에는 저마다 소망하는 바가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주 미니 여론조사에서는 새해 이루고 싶은 나의 소망은 무엇인지 엠벤 회원들을 상대로 조사해봤습니다. 현대인들이 너무나 바쁜 일상을 살아서일까요? 여가를 즐기거나 지인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는 등 심적으로 여유를 갖기 원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부자가 되고 싶다, 해보고 싶던 일에 도전하거나 진심으로 사랑을 해보고 싶다처럼 새해에는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자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거창한 소망도 좋지만 새해에는 오늘, 이번 주, 이번 달 이런 식으로 나만의 소소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해 원하는 소망 다 이루시길 빌며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대구시는 새해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여권 발급을 위한 야간 민원실을 밤 9시까지 운영해 여권 접수와 교부 업무를 합니다. 여권을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안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2장,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낮 11시 반쯤 영덕군 남정면 방파제 앞 바닷속에서 대구에 사는 32살 강모 씨가 바다에 가라앉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30일 대구에서 여자친구 김모 씨와 차를 타고 나간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 김모 씨의 부부가 남자친구가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함께 죽자고 한다는 딸의 전화를 받았다고 신고해 김 씨의 행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금포리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5살 이모 씨 등 컨테이너 안에 있던 50대 4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이 카드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1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정부 출연금 3억 5,200만 원을 지원받은 뒤 연구와 무관하게 3억 원을 쓰는 등 모두 138차례에 걸쳐
정부 출연금 11억 9,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공펌프 제조업체 대표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구매 물품이 기술 연구 개발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도 받았는데 이 회사는 2012년 경북 테크노파크 선정 이달의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